공식으로 있어요. 트랜스미션 라인. 오, 두 분? 오늘 무슨 용도로 언제 만든? 파일용으로 만들었죠. 아, 옛날에 사이던 때 예. 성주 말고 그 전에. 예. 자기는 스페스가 F104가 그걸로 유명하죠. 저희가 이거 밴드에서 한번 짜본 적 있어요. 아 만들어봤 개인적으로. 네. 아, 자작해봤다는 얘기죠. 잘하셨어요. 예. 그 트랜스미션 라인이라는 것들은 이 개념을 알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유닛이 하나 있었어요. 유닛이 있는데 이 유닛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FFS가 예를 들면 아까 50Hz라고 하면 이걸 이제 무한적으로 배플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FB가 FC 해가지고 이제 클로즈드 박스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막 80인, 90인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억울하다. 이걸 좀 내주기 위해서, 다시 내주기 위해서 이 포트를 뚫는 방식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뚫는 방식이 있었고. 여기까지 지금 오고, 여기 포트 뚫는 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공간 스피커 이렇게 하나 딱 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패시브 라이트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데, 자, 여기서 요걸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문제는 아까 에너지 50%는 이로 나오고 에너지의 50%는 뒤는 요 안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이게 50% 그렇죠. 요게 이제 골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다 이 유닛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안에 있는 공기압 뭐 이걸 이제 막아버렸다 밀팽이라고 하면 내가 뭐 안 나오니까 저게 무슨 내한테 영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이 유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 소금제를 막 넣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작은 방에다가 이게 직육 밑에 작은 방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요 사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방이 작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흡음이 안 돼서 그럼 작은 목욕탕 하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공기이 엄청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스피커 달라고 하면 뒤로 나간 소리가 막 어떤 주파수에서는 이게 막 이게 다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있잖아요. 유닛을 갖다가 확 밀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도 있고 확인이 생긴다. 그래서 그 소리가 여기 있는 이게 소리가 더러워진다. 뭐 그러면 이게 포트를 뚫는다고 이런 게 없어지겠어요? 다 있어. 어째도 이런 거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이런 거는 다 영향은 다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그 뒤에 50%가 문제라고. 그래서 요한스는 항상 이 공진이라는 게 걸리게 돼 있어요. 공진. 레드런스가 항상 들어가 있다고 저게 유닛을 갖다가 부자연스럽게 동작하는. 그래서 이거 없애주려면 그럼도 공진생기면 어떻게 해줘요? 무형실 만들어버리죠. 이거 완전 100% 흡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가다가 또 열어다 바뀌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이 유닛에서는 뒤로 나갔던 건데 갑자기 없어져버리거든요. 쑥 하더니 없어져버렸어. 나한테 영향 안 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라고 무조건 크면 나한테 영향을 적혀주는 거니까. 지금 안에 들어간 거 보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만 안에 들어가 50%예요. 제가 보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야, 이거 만들지 말자 이런 거. 유닛만 이렇게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영향 주는 이런 거 좀 없애버리자고 생각을 한 게 트랜스미션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자 먼저 이렇게 먼저 가자라고 계속 갈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기다가 꼭 열어주자. 적어도 여기서 반사적 오는 놈들이 겪게 하는 거지. 아니면 굉장히 적게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상이 이쪽에 마이너스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고압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뚫려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더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뒤로 간 놈이 다시 더해질 때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왜? 우리는 음속이 굉장히 느리니까 위상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소리 세상에서는. 그럼 이게 요걸 갖다 오다 보면 상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아까 박스에서 한 거는 뭐였어요? 강제적으로 뒤집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이거였지. 이거. 포트. 포트는 이걸 통과하는 순간 뒤집혀 나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특정 주파수에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뒤집어 주는 거고요. 공명기를 그냥 뒤집어 주는 거고, 이거는 멀리, 열라 멀리까지 갔더라고.
오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개념이 미러링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뒤집히지만 뭐 모든 주파수가 다 뒤집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럼 이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서는 20에서 2만까지 앞으로 나오지만 20에서 2만까지 뒤로 나오겠죠. 그럼 이게 다 허브제로 막 채워줘요. 허브제로 채워주면 저주파수는 이렇게 나오면서 뒤집히겠죠. 고주파수는 가다가 다 열로 바뀌어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그게 미러형이 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주고자 하는 것은 저주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뒤로도 앞에하고 똑같이 전부 다 나와. 모든 주파수 다 나오는데 고주파수는 가다가 열로 다 바뀌어버리고 파장이 긴 저주파수만 넘어갔다 왔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남자였고 이게 여자였거든요. 이게 갖다 보니까 저주파수는 남자로 바뀌어서 온 거예요. 얘가 막 털도 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저게 미러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고 하면 아까 여기서 더러운 이렇게 레조넌스 있는 거 없어요. 악세스에 아주 더러웠던 50%가 내부적으로 막 서치고 받고 이게 막 난리를 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꿈의 스피커라고 이야기해. 무한배풀 빼고 그 다음에 꿈의 스피커인 거야. 무한배풀 빼고는 사람들이 개뿔이나 뭐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강제적으로 뒤집히는 이거보다 그렇게 낫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돼요. 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근데 미학적으로 굉장히 예쁜 놈들도 많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투자 금액에 비해서 이걸 잘 만든 거하고 이게 잘 만든 거 있잖아요. 보다 이 녀석의 체적은 이것보다 서너 배가 클 수밖에 없어. 그쵸? 많이 크지잖아. 근데 그럼 이 녀석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 튜닝을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튜닝 파라미터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유닛은 반드시 플랜지가 돼야 되겠죠. 플랜지가 되고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낫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유닛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로 똑바로 나가는 거. 지금 갈게요. 똑바로 나가는 거. 그럼 이게 좋냐? 아니면 가스로 이게 좁아지는 게 좋겠냐? 아니면 가스로 넓어지는 게 좋겠냐? 가스로 좁아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많은 점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얘를 접어주는 거. 아니면 이제 세 번 접어주는 거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끔 점역에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뭐가 좋게 되는 거 이렇게 접어주는 것이 좋다. 다른 말로 하면 좁아지면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흡음재를 채워주는 거예요. 흡음재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성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면 미러형 스피커는 그러면 다 이렇게 생겼나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다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유닛이 있고 오면 요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줘. 내부적으로 보면 그냥 이모는 봤습니다. 소리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계속 좁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흡음재 이렇게 대주고 여기도 흡음재 대주고 여기도 대주고 여기도 이렇게 대줬다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해. 어쨌든 저주파수는 상이 뒤집히고 그거는 이제 위상차 때문에 경도차 때문에 내가 파동으로 가다가 보니까 음속이 낮다 보니까 그 주파수에서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고 다른 것들은 나오면서 없어지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뒤집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뒤집히게끔 오다 보니까 하는 게 트랜스미션 방식으로 우리말로 이걸 미로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로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소리가 미로처럼 왔다 갔다 해서 미로형 같은데
영어로 레버린스를 찾아보니까 미루듯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냥 진도 확 나갈 거예요. 이거는 비공명 방식이에요. 비공명. 그러니까 아까의 박스 레버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 변환기로서 동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높은 주파수에서는 강제가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낮은 깊은 저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 피크도 굉장히 없어져요. 그때 이제 별로 인기를 많이 하이엔드 쪽 빼고는 거의 많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많이 한시적으로 했고요. 미국 쪽은 안 맞았고요. 그쵸, 이게 미국은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요즘에 니치 마켓도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거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는 설계 프로그램도 없고요, 예측 프로그램 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노가다 이런만 아니고.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요. 내가 지금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도 내가 톤만 있으면 안 줄 수 있어. 톤만 있으면 집에 가서. 그래서 대부분은 캠프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캠프 거. 그때도 캠프를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락 거를 했습니다. 네, 일락으로.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좁아지는 라인을 사용을 했고, 이제 다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분제로. 이제 보면 역사가 뭐 쭉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델링이 안 된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일 그래도 근접한 모델링이 이게 어거스트 퍼건가 이 양반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최고 연구를 많이 했고 제일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 이상 사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다 설계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이게 가다 좁아지죠? 좁아지잖아요? 그대로 가죠? 가다 넓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요 앞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특성 있잖아요. 이 특성 앞쪽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퐁퐁 솟는 거 있죠? 이건 요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럼 이건 완전히, 이거는 관이잖아요. 그죠? 예? 4분의 1파장 관 나오니 푹 쏟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점이 더 확장이 돼요. 요거보다 점 이만큼 더 나오죠. 위에는 이 주파수인데 이거 이만큼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진다. 이렇게 좁아지면 더 점이 더 나오는 거죠. 우리 포트가. 넓어지면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래서 무조건 뒤로 가서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 배웠어. 뒤로 가서 좁아져야 된다. 두 번째, 이제 한번 시험해볼 거예요. 직선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앞에 유닛을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약간 바뀌긴 한데 뒤로 나오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왔어요. 꺾었어. 90도 꺾으니까 오히려 점이 다 안 나오죠. 이건 그렇죠? 이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다시 커서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다시 점이 쑥 나오죠. 그래서 90도 꺾는 것보다는 180도 꺾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진이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그치? 이 공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꺾어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왜 꺾어지면 공진이 없어지나요? 이 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학생 중에서 혹시 없나? 맛있는 거 사줄게. 틀리면 네가 내가 사줘야 돼. 이거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이 직선으로 바로 가면 여기서까지 경도차가 똑같잖아. 이렇게 가는 녀석이나 이렇게 가는 녀석이나 이렇게 가는 녀석이나 경도가 예를 들면 1m 똑같잖아. 근데 꺾이면 요렇게 돌아가는 녀석하고 요렇게 돌아가는 녀석하고 이 경도차가 다 달라져 버리죠. 꺾이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트램에 갔다가 바깥쪽으로 돌고 안쪽으로 도는 놈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저게 피크가 이렇게 싹 사그라드는 거야. 일종의 뭐 상세가 작년식으로 보면. 그래서 혼 달잖아. 혼 갖고 와도 혼을 달면 임피던스가 확 죽어버려요. 푹 쏟아져. 나중에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유추를 두는 거야. 꺾어주면 좋아. 이해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좁아졌어. 좁아지면서 이 꺾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가죠, 그렇죠? 바로 가니까 슉 나오고 슉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좁아졌어. 좁아지니까 이 점이 아까 여기부터 점이 이만큼 더 나와죠, 그렇죠? 하지만 좁아지더라도 이 뜨는 거는 그대로 있죠.
근데 좁아지면서 꺾였어. 그러니까 쑥 꺼져버렸죠. 이제. 쑥 꺼져버렸잖아. 근데 야 이거 뭐 이게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무슨 뭐 이거 집에도 어떻게 설치해 이거를. 근데 아파트 난간에도 구멍 뚫어가지고 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하면 새들이 않고 막 그러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들으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넣어주려면 새로 세워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요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서 좋아지죠. 이게 뽑아지면 그래도 이게 솟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이거보다는 못하니까. 이렇게. 이게 제일 나아. 나는 집에 한다. 옆집에 아무도 안 살아. 그냥 벽에 구멍 뚫어가지고 쭉쭉 쑥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지.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여기는 반조건이 안에다가 흡음재를 하나 안 넣었을 때야. 넣으면 다 없어져. 그냥 별 신경 안 쓴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흡음재를 넣어서 소리 살살살 바뀌어. 내가 그러면 글래스를 넣었지. 울 타입, 양 타입 이런 걸 넣었지. 아니면 집에 이제 모카솜 심이랑 집에 이불 베이크를 뜯어가지고 확 넣었지. 카시미로 넣었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어떤 흡음재를 여기만 넣어주는 것도 있고 스피커 대에 약간 넣어주고 밑에도 채워주는 것도 있고 앞에다가 많이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넣어주고 여기 가운데 또 넣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색깔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안 넣어줬으니까 아까 푹 이렇게 훅 뜬 거 있었죠. 네. 여기만 약간 넣어줬어요. 넣어주니 여기서 우선 많이 쑥 꺼져버렸죠. 여기 넣어주고 스피커 뒤에 약간 넣어줬어. 그거 완전히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점이 또 더 나오죠. 여기 이만큼인데 이만큼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흡음재를 나오면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꺾여요. 시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꺾이거든요. 꺾이면 이게 더 이렇게 저주파수 더 나와요. 경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음이 더 나와. 흡음이 되면서 저음이 더 나오면서 여기 있는 피크가 솔솔솔솔솔 여기는 없어져 버렸지 아예. 그러면 요거 특성을 이 특성도 나오면 나중에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더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이걸 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헤르모츠 공명기를 썼었지.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흡음시키고 왔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막 나갔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남자로 바뀌어오는 거예요. 여자였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본 가서 일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런 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해주고 여기다가 더 붙이고 더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더 해주면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내가 어떻게 채워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 바뀌는 거는 요 스피커 유닛을 바꾸면 확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많고 시간도 억수로 많아. 되게 할 짓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거 한번 가지고 장난치면 소리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저렇게 바뀌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해요. 물론 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업적으로는 많이 성공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그냥 미러용 스피커 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 저거 만들다가 목공소가 필요하겠구나. 목공이니까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채워주고 하면서 있잖아요. 반응하다 보면 너무 많이 채워주니까 이제 아예 포트가 이제 아무 역할도 못하죠. 여기는 이 포트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댐핑 시키는 건데요. 이 댐핑을 안 시키면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툭 꺼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적당하게 흡음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흡음에 따라서 이제 댐핑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데 어쨌든 충진 물질을 넣어주면 있잖아요. 충진 물질을 넣어주면 그 소리는 점점 이렇게 댐핑이 잡히면서 평탄한 쪽으로 가고 저주파수도 더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경험도 어린 사람들 해보니까 이건 경험밖에 없으니까 하니까 울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들? 뭘 하세요?
우리 이제 그 아까 많이 충진할수록 좋은데 경직하고 떨어지니까 우리 지금 좋고요. 미로형 같은 데는 이제 프로파일들을 상용화된 거요. 그 스폰지로 저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점점 포트가 점점 미러 경로도 좁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낮은 주파수 나오니까 처음부터 끝으로 올 때까지 흡음재 쐐기가 컷오프 주파수가 낮아지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는 피치가 크고요. 스타트 분 피치가 작고 그런 프로파일 된 걸로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그럼 흡음재를 어떻게 했는지 실험을 해보니까 스피커 바로 주위에는 흡음재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제 좁아지잖아요. 가면서 흡음재 양을 점점 많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이도 줄어들고 작은 사이즈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한 20cm 정도는 넣지 말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흠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쳐다보면 구멍에 뭐가 들어있지 이렇게 쳐다보면 안 보여요, 흠재가. 근데 이제 어쨌든 끝으로 올수록 흠재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얘기 있죠. 긴 양털 섬유가 좋다.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충격 물질이다. 그 다음에 어쿠스타 스타펫 데크론 같은 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의외로 이걸 이제 들어보면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여기 있죠. 전형적인 방법은 우퍼 뒤쪽에서 충립 밀도를 옅게 하고 점진적으로 밀도를 높여 출구로 가면 밀도를 최대로 높이는 것이고 끝에는 20% 정도를 댐핑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라인 모양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라인 모양도 뭐 이렇게도 있지만 요걸 하다가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끝에 시키지 아니고 이렇게 오프셔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오프셔 시키는 때는 이 전체 길이의 5분의 1 정도 미치다가 시키는 게 경험도 못하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 다 들어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의 최적이 요거의 최적이 요거 최적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되게끔 하는 것들을 해보니까 좀 좋더라. 그렇게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이거 다 만들어 본 거야. 얘네들 만들어 보고 이거 붙여보고 막 그냥 그 영국 애들 별로 뭐 날씨도 꿉꿉하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다 만들어 본 거 같아요.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여기가 코트인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요렇게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져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있잖아. 별의별 저기서 이렇게 나온 놈도 있고 이렇게 나온 놈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나와가지고 나오는 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이거는 또 이건 들어가면 약간 쥐새끼를 풀어가지고 난리가 어디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가다가 좁아지고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있잖아요. 인근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는 흠집처럼 아니면 이렇게 튀겨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레조넌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엣지 부분은 특히 좀 많이 처리를 잘해줘야 돼요. 뭐 혼소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피스가 팍 뜯기고 이제 면적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 가다가 훅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 튕겨 나가는 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을 때는 요런데 뭐 이런데 다 처리 잘해줘야 돼요. 그 유체라고 생각하면 유체가 가서 맞고 일로 가야지 맞고 다시 튕겨나와 버리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팍 가서 다시 튕겨나오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픽업 생겨요.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면 좋다 아까 이야기한 거고 이 좁아질수록 이게 픽업 저주파가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밀폐형, 그 다음에 기공형, 패시브 라디에이터형, 미러형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는 뭐하냐 그러면 박스를 제작하는 거예요. 박스. 지금 하십니까? 근데 박스 제작하는 거 들어왔다고 오잖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별로 안 어려워. 그림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 있고 이렇게 붙인 거 있어요. 그죠? 베벨을 준 거. 그 다음에 좀 베벨 좀 많이 줬죠. 센터에다 놓은 거 좀 이쪽으로 놓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완전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좀 이쪽으로 놓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직사각형인데 베벨을 줘서 가운데 놓은 거 위로 놓은 거. 그 다음에 좀 직사각형인데 베벨을 많이 줘서 가운데 위에 올린 거. 그 다음에 피라미드 타입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있죠? 피라미드 타입으로. 센터 있고 위로 올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통처럼 생겼는데 앞에 이렇게 플랫하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걸 센터에 놓은 거 위로 올린 거. 이제 완전히 공이죠, 공. 이게 날씨장에 있는 미러볼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이거는 미러 필요가 없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달걀 집어넣어 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봤어. 이거 뭐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겠죠. 왠가 이렇게 딱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그게 풀어내면 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녀석을 무한 페플에 넣은 거하고 이거는 이제 유니만 공중에 매달놓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재는 거. 예, AB가 응답이고 요거는 이제 무한 페플에 달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트위터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인치 같은 경우는 보이플랜드로 나오고 그렇죠. 이 특성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아까 이게 넣어본 거예요. 넣어보니까 출렁출렁한 게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A하고 B 중에서 뭐가 좀 좋은 것 같아요? B가 더 좋죠? 출렁임이 적죠? 이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테에다 놓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스피커. 이거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가 좋죠? 이것도 위로 올라가요. 이것도 B가 좋죠? 다 B가 좋아! 전부 다. 그래서 스피커는 가운데 있으면 안 좋은 거 무조건. 이것도 B가 좋죠? 출렁출렁. 왜 이게 B가 있으면 B 비치가 좋다고 그러면 이것도 위에 있잖아요? 위에가 있으면 이 길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길이가. 가운데 있으면 이 길이가 똑같잖아. 이쪽이 배팅이 되기 때문에 이 반사되는 놈들이 모두가 다 선명하게 걸린다고. 그게 당연히 안 좋지. 어쨌든 그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A는 출렁출렁인데 B는 요렇게 가요. 따르겠다. 이것도 B는 요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많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인치도 그렇고 2인치도 그렇고 다 해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됐냐고 하면 1인치 돔 트위터인데 1kg부터 10kg 보는 것보다는 1kg 같으면 1인치 같으면 2kg부터 10kg까지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썸시켜가지고 본 거예요. 센터 쓸 때는 1.9dB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탑으로 가니까 1.1dB밖에 차이가 안 나죠. 차이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다 줄어든다. 그리고 2인치짜리는 500에서부터 10kg까지를 갖다가 평균을 해서 보면 센터보다는 탑으로 가는 게 4.3dB에서 1.2dB로 확 줄어들어요. 연이가 쑥쑥 줄어든다. 그래서 스피커가 가운데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패들 입장만 본다고 하면. 이게 그냥 언제냐고 하면 딱 여기 0도 봤을 때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영향은 없지만 하지만 이것도 크게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요. 그 센터에 뭐 이렇게 다 놓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거 나오죠. 정육면체 형태가 스필 변화가 가장 크다. 다음은 직육면체, 그 다음은 피라미드요. 제일 좋은 거는 구형이다.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갖다 경사지게 만들면 R을 준다라든지 경사지게 만들면 SPL 변화가 감소되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인클로즈의 상부나 하부에 설치된 드라이브는 중앙에 설치된 드라이브보다 확실히 낮은 SPL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직육면체 인클로즈하고 있잖아요. 아까 둔 건데 앞에 팽팽한 거 있었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요거하고 원통인데 앞에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원기둥인데 앞으로 잘라가지고 한 거 있었죠. 그 두 개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두 개를 해봤는데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실린더가 이제 점선인 거고요. 조금 적죠. 그 다음에 그 직육면체 박스 같은 경우는 축축 이렇게 나오죠. 뭐가 좀 더 좋겠어요? 실린더가 조금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BMW 같은 거 이렇게 R 이렇게 그려놨다고.
이게 그래도 이 정도 들어가요. 근데 많은 차이는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없다고. 결국은 뭐냐고 하면 이게 지대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스피커의 쉐입이. 그러면 아까 이건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들어있는 걸 보자고. 안쪽에 들어있는 것들도 쉐입에 따라서 있잖아요. 굉장히 아까 레저넌스가 많이 익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흡음이 너무 아무 상관없어. 흡음재 넣는다고 하면. 흡음재가 지금 흡음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돌아오는 에너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저넌스가 안 끼죠. 그렇죠? 무형실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외형에 대해서 있잖아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쉐입 와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실린더하고 직사각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옆으로 가면 조금 더 달라져요. 더 차이가 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좋은 소리를 탄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유닛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유닛보다 박스 만드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만들어보시면. 다 나무값이기 때문에. 가공값도 있고. 이게 구조가 복잡이 되면 나중에 결합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는 영도에서 본 거고요. 요 밑에는 이제 마산도에서 본 거예요. 그림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트위터에서 본 거고, 밑에 이거 우프에서 본 거네. 우프에서 본 거고. 그래서 특성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리더가 좀 낮긴 하죠. 실리더는 요렇게. 이게 몇 데시벨 정도 차이 납니까? 한 2데시벨 정도 차이 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0도일 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언어 인클로저가 실내에서 만약에 들어본다고 하면 이게 조수를 낼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 챕터에 끝나 보면 주관평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나와. 결론은 많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한 점에서 잰 그래프 감아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 밑에 나오죠? 뭐 색다른 인클로저 모양이 직관적으로 최상의 응답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계 최고의 명기를 만들고 싶다. 이게 한치 오차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수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해버리면 WAF, 마누라가 싫어한다. 이야기 나오는 거고. 마누라한테 혼난다.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축상에서 크게 발생되지, 실제로 이렇게 막 반사되는 거 다 같이 들을 때는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만큼 차이가 안 생긴다는 거. 다음은 이제 미드레인지 인클로드 있잖아요. 나는 지금 2이니까 미드레인지를 안 쓰잖아요. 지금 미드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인클로드는 없어요. 트위터 인클로드가 필요 없어요. 트위터는 뒤로 나오는 게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어. 워낙 이 움직이는 변화치가 적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드레인지는 다르죠. 미드레인지는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냐. 그렇죠? 이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얘가 영향을 미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다고 이게 얘가 영향을 미치면 얘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애들 사춘기 되면 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흡음도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안 보게끔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병력을 팽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반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흡음재를 갖다가 많이 넣어야 돼. 이거는 그냥 엄청 쉽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클로드 모양과 정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클로드 내의 정접파 있잖아요. 인클로드 내의 정접파는 정육면체의 원형 이런 걸 가면 굉장히 나빠질 거잖아요. 특히 원형이 최고 나쁘겠죠. 그거는 바깥으로 나오는 건 최고 좋은데 안쪽은 최고 나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흡음재가 확 깨면 돼요. 그래서 이 댐핑 물질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황금 비율로 해가지고 막 만들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 좋아 확실히. 우리가 룸 만들 때도 황금 비율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무형실 만들면서 황금 비율로 무형실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그 미친놈이죠 그러면. 무형실은 황금 비율 필요가 없어요. 딱 어제 흡음인데 무슨 반사가 없는데. 그거 어디서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좋아 무형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내부를 보는 내부 소리 50% 안쪽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음재를 얼마큼 잘 해서 흡음을 잘 시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별로 상관없다. 흡음재를 잘 써라. 그래서 뭐 티레란 아저씨가 고대 뭐 이집트에 황금 비율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흡음재 쓰는 게 거의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이게 흡음재를 안 채워주면 일단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교육력 이 영향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임피던스적인 영향이 나온 게 임피던스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흡음재 채워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하죠. 이게 왜 생기냐고 하면 나는 공기를 분명히 주는데 이거 사이에 공진, 요 사이에 공진, 앞뒤로 공진이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특성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움직입니다. 어느 특정한 주파수가 예를 들면 100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딱 이 공진이 걸리는 거야. 이걸 일파는 공진이. 그럼 얘가 운동을 못하겠죠. 그러다가 150이 되면 막 운동을 더 잘하는 거야. 또 200이 되면 또 운동을 못하겠죠. 그렇죠? 100이 뭐 이렇게 있다가 또 200이 되면 이런 거 생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정수배는 다 운동을 못하는데 정수배가 아니라 1.5배, 2.5배, 3.5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운동을 굉장히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렁줄렁 이렇게 된다고. 이 박스가 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렁줄렁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흡음재로 딱 시켜버리면 뒤로 간 놈이 튀겨나오는 놈이 없잖아요. 올 때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모양실처럼 이렇게. 그래서 흡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댐핑이에요. 이제 요거. 내가 호프 스피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얘기가 100Hz 해주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이 박스의 조건은 뭐냐고 하면 앞이하고 뒤하고 어쿠스틱 쇼트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두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공기를. 그럴 거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0Hz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에너지하고 이 박스가 떨어서 이 박스 자체가 스피커가 돼요. 이게 더 떨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떨면 요거 들고 이게 들면 이것도 들죠. 이렇게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피커는 레이드 밴딩은 여기 제목 있잖아요. 제로. 여기만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오는 거 여기가 안 돼요. 그거는 손을 대보면 알아. 손을 대보면 어떤 미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벌벌벌 하더라도 쿵쿵 해가지고 있잖아요. 킥 들어가면 피쳤는데 여기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야 돼. 여기도 없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 댐핑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있잖아요. 이게 다 스피커가 돼버리면 특성 개판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만 떠나 이것도 틀려 이것도 틀죠. 다 뜬다고 이게. 그러면 지향성도 엉망이고 엄청난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댐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있잖아요. 레이드 밴드에다 찍어보면 돼. 아니면 가속도계에 붙여보면 돼.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좋은 스피커 있잖아요. 점을 쿵쿵 쳤는데 만져보세요. 유닛 말고 다 만져봐도 미동이 느껴지면 안 돼요. 이것만 이렇게 봤다.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비싼 스피커는 무거운 거예요. 일단 무거워야 지금 안 될 거잖아. 어떤 스피커는 있잖아요. 저것도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이동 위치가 달라져요. 저 베개 들어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쓰레기 스피커. 아마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스피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재진을 시켜야 되거든. 진동을 완전히 플로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동도 바깥쪽으로, 박스 쪽으로. 그래서 이 박스 댐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려고 이제 개고생을 하는데, 이걸 잡아주려고, 그리고 이게 떨어버리면 있잖아요. 소리가 이제 착색화가 돼가지고 원래 보는 원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막 들고 있으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데 이 전달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위상이 안 맞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도 이 스피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게 저음이니까 무제한으로 날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달 시간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도달하는 시간, 또 여기서도 도달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 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거는 비행기용 알루미늄을 이용한 어떻게 벌집 모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없앨 건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박스에 재료를 뭐로 쓰냐는 박스를. 답은 뭐겠어요? 무거운 놈. 두 번째, 댐핑이 잘 되는 놈. 내가 박스 스피커 샀는데 쳤어요. 탱! 그거는 이제 알아웃입니다. 탱! 소리가 나면 그 탱 소리는 주파수 이렇게 나오거나 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소리만 아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탕 치면 어떻게 나온다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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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퍽이 안 된다. 여기다가 있잖아요. 아스팔트 같은 거 확 치다 보면 턱 치면 퍽 하겠죠, 그렇죠? 이 퍽이 나오죠, 퍽. 이 퍽이라는 것들은 치는 순간 지가 다 이렇게 먹어버리면 내가 퍽하죠. 내가 이게 다 진동을 흡수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퍽해. 퍽.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있잖아요. 보통 1인치 MDF 같은 두껍고 높은 밀도를 가진 물질을 강분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또 버팀목을 쳐줍니다. 버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어떤 주파수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진동을 주면 요 면에 이 사이에도 공진 모드 생기고 이 윗판에 공진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벌벌 떨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버튼 하나 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그 잡아주려고 이제 이렇게 요런 버팀목 있잖아요. 납을 이렇게 박아놓는 거라고. 2x4 같은 이런 걸 확 박아놓고 앞뒤로도 박아놓고. 그럼 이게 이렇게 뜨는 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뜨는 건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위아래도 박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아무래도 되진다. 근데 싸구려 스피커 있잖아요. 특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 BT 스피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지게 나중에 BT 스피커 같은 거 점 내주면 돌돌 굴러다니고 여기 있다가 나중에 저기 굴리니까. 그것도 재요. 스피커 이동이 되는 건지. 그거 옛날 LG에서 그거 보더라고. 스피커 넣어놓고 있잖아요. 유닛도 마찬가지.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드르르 뜨면 이게 아니고 몇 센치 움직이는 것까지 척도를 보던데. 이게 다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불알 지붕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편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려면 첫 번째 하나는 벽 재료를 잘 배정해주고 조래 벽에 공명을 감시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써야 되고 버튼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드라이브를 갖다가 저기 박스에다가 어떻게 붙여줄 거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이렇게 육각렌치 가지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저거하고 바닥하고는 어떻게 해야 플로팅 어떻게 시키냐.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벽 제가 아까 MDF 막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벽 진동을 잡아주는 화물을 추가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툭 쳤을 때 퍽 할 벽도 있잖아요. 물질을 발라줘야 되는 벽이다. 그래서 댐핑 물질을 발라주는데 펠트 같은 거죠. 펠트. 어쨌든 툭 쳐서 퍽 하고 나오면 돼요. 아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층을 두는 거죠. 가운데 레이어를 두는 거죠.
네, 여기다가는 어떤 뭐 MDF 넣고 가운데다 흡음재 넣어주고 또 MDF 넣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앞에 진동이 가운데서 이제 전달이 안 되게끔 바깥으로 안 따로 되는 거잖아요. 바깥이 그쵸? 안에는 뭐 괜히 난리 쳐가지고 안에 통이 있고 공기층 두고 또 바깥 통이 있다고 하면 있잖아요. 안에 통 들더라도 이거만 안 뜨면 되는 건데 이거만 안 뜨면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만져봐가지고 안 뜨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구속층을 두는 경우도 세 번째는 이제 모래스킨 판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층이 있고 가운데다 모래 채워놓고 이쪽에다가 또 이제 또 판넬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확 채운 층을 보십시오. 퍽 하죠. 그렇죠? 문 있잖아, 문. 무거운 문을 쇠덩어리 이만큼 하고 돈 훔쳐서 이거잖아요. 쇠까지 맞아요. 그래서 얇은 있잖아요. 그냥 철판 내놓고 안에다 모래를 확 채워넣는 거예요. 모래를 반드시 볶아야 돼요. 아, 그리고 염분이기 때문에. 너가 수분이 있으면 녹슬기 때문에 볶아가지고 수분을 다 정화시키나 이어놓고 톡 치고 쳐보세요. 그러면 처음이 굉장히 잘 돼요. 처음에. 되게 싸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을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래처럼. 그래서 이렇게 모래스킨 판넬을 사용하면 퍽퍽퍽. 그래서 두꺼운 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석층을 두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다가 어떤 흡음 재료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성질이 서로 다른 거 있잖아요. 그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질이 다른 걸 여러 개 놓는다는 말은 가면 튕겨 나오는 놈이 더 많은 거예요. 넘어가는 놈이. 그리고 우리가 이중창, 삼중창을 쓰는 거잖아요. 유리 있고 공기 넣고 유리 있고 공기 넣고 하면 열 정도가 훨씬 안 되는 거거든요.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성질이 다른 여러 개 놓으면 다 튕겨 나와버려요. 가다가 임피던스 비슷해지면 또 튕겨 나오고 또 튕겨 나오고 또 튕겨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두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훨씬 더 밀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 임피던스 미스매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벽 공면 감성물질인데 이건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쳤을 때 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여기다가 이제 뭘 발라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발라주는 것들이 이제 역점질의 펠트나 지면 같은 이런 것들을 발라줍니다. 스피드 발라줍니다. 그냥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공사하면 좀 퍼와가지고 이렇게 쫙 발라주면 턱 치면 끈적! 그러면 이제 하는 진동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차에 지붕에서 판넬 진동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발라주는 거. 진동 잡아주는 제진제조 공예 회사들이 있어요. 페인트도, 제진 페인트도 있어요. 이 칠해주면 있잖아요. 제진제는. 페인트도 있고, 붙여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을 포경을 한다라는 게 이런 것들 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재료 두꺼운 놈 발라주는 거까지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잡아주는 거. 이게 반드시 이거 안 들어가면 스피커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좀 PA하고 SR용이다 그럼 이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파워가 나오잖아요.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버팀목. 그리고 이거 더한 게 있어요. 이것도 더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리퀴드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되게 많이 생겨, 생각보다. 이런 거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버튼을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시킨 게 요거예요. 이거 많이 있죠? 많이. 이거는 뭐 요렇게도 잡아주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떠는 것도 잡아주고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있지? 이게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것 같죠? 좋은 스피커들 가면요. 이게 몇 개? 1단, 2단, 3단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몇 단으로 붙어 있다고. 결국은 뭐 하려고 하냐? 내가 뭐 예를 들어 8인 축도 확 뜯어주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시모스 침대 있죠? 옆에서 난리 치더라도 옆에서 내가 가만히 서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와인잔이 그대로 서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특히 저주파수에서 있잖아요. 고주파수는 에너지가 얼마 없거든요. 변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쑥쑥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오히려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많아요. 이제 이런 건 안 어렵죠. 어렵지가 않는 거라서 이제 마운팅부터 올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안정해가지고 웹플 상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까 피라미드처럼 생기고 뭐
비에노처럼 이렇게 뭐 흰 것들도 있고 뭐 또 아니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 볼록되고 세 볼록 뜨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또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것 따라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안 넣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어. 립에서 돌리면 돼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안 보는 걸 하고 보겠어요. 일단은 2웨이 뱀플 스피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2웨이부터 할게요. 3웨이들이 나와요. 2웨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우퍼가 있을 거고 트위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4.25인치, 뭐 이런 6.5인치, 8인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퍼 디멘전 이만한 되는 걸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퍼 같은 경우는 3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했어요. 보세요. 한개 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퍼가 조금 위쪽으로 갈 때 있죠. 이건 우퍼가 완전 중간에 있을 때 있죠. 우퍼가 좀 안을 갈 때죠.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다뤄봤죠. 우퍼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등에 다뤄봤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여기 있는 경우, 트위터는 보통 위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경우,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걸 옆으로 치우치게 놨어. 트위터가 이렇게 코너에 있는 경우, 지금 저게 된 거는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있는 경우, 더 밑에 있는 경우, 많이 센터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트위터는 4가지 경우에서 나눠보고, 우퍼는 위에, 가운데, 센터, 아래.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퍼하고 트위터는 100% 가능하면 가깝게 놔야 돼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스피커 사이 거리가 절대 멀어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무조건 트위터하고 우퍼랑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피커 유닛은 그냥 모이라 공동산인 거예요.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눈하고 코하고 붙어 있고, 이거 다 붙어 있어야 분해학적으로 좋아지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센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센터에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트위터도 센터에 있는 거 한번 해봤잖아요. 여기도 트위터도 센터에 있는 거 해봤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다플리토라는 사람이 그 MTM 방식 아니면 WTW 방식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가상동축형이라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넣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쓰는데 이제 이거는 오직 가상동축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론은 그게 소리가 좋거든요. 물론 특수용도 있습니다. 가정용 말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게 이제 6.10이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6.10이에요. 이거는 이제 8인치 우퍼를 갖다가 무한 배풀에서 다른 거예요. 8인치다 보니까 얘 고주파로 하니까 약간 줄은 게 있죠. 그렇죠? 좀 줄은 게 있는데 얘를 이제 무한 배풀에서 간 거예요. 13, 14는 무한 배풀에다가 이거는 수직 수평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근데 무한 배풀에 하니까 수직 수평은 다 대칭이죠. 무한 배풀이니까 이 원이다 보니까 1이보나 똑같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칭이 나온다고.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샤프해지잖아요. 그래서 지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8인치 우퍼를 갖다가 가운데 바꾸고 위에 바꾸고 아래 바꾸고 있잖아요. 그걸 정면에 연도 반지에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 좀 위에 우퍼가 위에 바뀌든 가운데 바뀌든 아래 바뀌든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우퍼 그렇죠? 그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쑥 커지죠. 이게 뭐라고? 조토형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백벌 스텝을 해가지고 저는 빠지는 거예요. 헤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설명해 주신 건데. 아, 그 말이 더 기분 나빠. 설명 안 한 거를 물어보나.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한 개씩 쪼개본 거지 이거는 여기서는. 마우스. 마우스. 싸우고 마우스.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거니까 아까 8인치인데 바텀에 좀 아래쪽에 넣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운데 넣었을 때, 이건 아까 이제 위에 넣었을 때요. 이 세 개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퍼는 있잖아요. 우퍼 특성은 뭐 좀 위아래 좀 어디 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색에서. 무한배포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나타내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트위터예요, 트위터. 아까 1인치 트위터예요. 1인치 트위터는 가운데서 네 군데 받고 위에서 옆에다 치우쳐서 네 군데 박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무한배풀에다 박은 경우는 무한배풀에다 박은 경우면 이게 위에 아래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제 26, 27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맨 위에서부터 센터까지 네 개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다르죠, 특성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이거는 아까 센터에서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네 군데 내봤잖아요, 그렇죠? 요 네 군데에 대해서 몸의 특성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네 군데에서 바뀌는 게 뭐가 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운데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6.30부터는 이거는 이제 맨 꼭대기 있을 때, 탑에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밑에 있을 때.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꺾이죠.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축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제 이게 좀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2 이 녀석은 이제 그 가운데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래로 갈 때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센터에 있는 경우. 센터가 아니고 많이 출렁이죠. 센터에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출렁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오프셋대가 저쪽으로 옆으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옆으로 가 있는 그 경우에서 나오고.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플러시켜 보면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잘 아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배풀이 생길 때는 뭐 이렇게 휘능 이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회들 때문에 빈다 그랬죠. 무한배풀이 회들이 없고 박스에 넣으면 우퍼잖아요, 우퍼? 네. 제가 다 끓여놨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음향하고 스피커 쪽 하면서 이런 것들 뭐 시뮬레이션 안 해봤지만 저도 이거는 이게 아까 우퍼가 여기에 박힌 거 있고 가운데 박힌 거 있고 아래 박힌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kHz 밑이죠. 만약에 밑에 3kHz 이상이다 예를 들면 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3kHz 이상이 되는 양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아래로 쳐다봐요. 몇 도 정도 아래로 쳐다보냐고 하면 6도 정도. 여러분 플랜지 스피커를 어쨌든 뭐 우퍼를 놓잖아요. 저주파 쳤을 때 아래로 쳐박는 거예요. 저기 배풀이 바뀌는 순간 그렇게 돼요. 위에도 따라도 상관없어, 가운데도 따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만약에 요 우퍼가 이 가운데랑 보고 요 우퍼가 3kHz 그러면 이하 실제로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퍼니까 만약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쓴다고 하면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3kHz 밑으로 쓰는 게, 그렇죠? 요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요. 위에는 밑으로 쳐다보고 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정면으로 가는데 이거 밑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거 있죠?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 써져 있어요. 와, 되게 웃기죠? 내가 이게 유닛을 어디다 박는다 똑같은 유닛인데 그냥 얘는 6인치짜리 우퍼야. 근데 내가 저기서 어떻게 바뀌는다 해서 저주파수는 무조건 위치에 상관없이 아래로 밑으로 6도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내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래도 작은 건 아니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뭐 얘만 중요하고 내가 우퍼니까 이것만 중요한 거지 뭐 이걸 왜 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퍼에서 3kHz 이상 안 쓴다고. 근데 플레인지일 때는 경우가 다르죠. 이정근 씨 저번에 갖고 온 플레인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또 이거는 또 이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플레인지잖아? 다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파수 밑에 쳐봤고 저주파수는 가운데 있으니까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또 그러면 내가 투웨이를 써요. 투웨이를 써가지고 트위터하고 같이 달면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낫겠냐? 어떻게 달아요? 만약 트위터랑 간다고 하면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트위터랑 달면 일단은 트위터하고 만약에 우퍼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쳐지는 건 아니죠. 우퍼는 뒤로 가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트위터는 이게 음양 축이고 우퍼는 여기 축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래로 쳐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없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꽂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퍼하고 트위터를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트위터가 여기 있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우퍼는 여기 있는 게. 보세요. 트위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우퍼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꺼지는데 우퍼도 아래로 꺼지는 거는 우퍼가 위에 달려 있다잖아. 그러면 모든 게 트위터가 우퍼로 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트위터 우퍼는 다.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트위터도 여기 있고 우퍼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날아갈 것이며, 그쵸? 크로스오버 내역에서 크로스오버 내역이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퍼도 위에 달리면 밑으로 쳐다본다 그랬더니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밑으로 쳐다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대역 밑으로, 그쵸? 그 다음에 우퍼도 밑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저렇게 되면 만약에 1인치 6.5짜리라고 하면 적어도 한 5km까지는 다 밑으로 쳐다보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트위터가 있고 우퍼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퍼는 위로 올라가고 트위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 크로스오버 되고 밑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우퍼는 밑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퍼 대역은 이렇게 올라가고 크로스오버 대역 안에 쳐다보고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가운데 올 게 없죠. 이쪽 일반적으로 안 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조건이라고 하면 저주파수, 적어도 미드레인지 주파수까지는 처음부터 위쪽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신경 안 쓰고 물리적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내가 트위터를 좀 더 뒤로 넣고 해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다른 얘기가 이제 되면. 그럼 이거 맞춰버렸잖아. 트위터하고 우퍼하고 축을 맞춰버렸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크로스오버 내기로 날아갈 테니까 이거는 우퍼가 어디에 여기 있는 제곱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 이것도 앞으로 날아가고 크로스오버 내도 앞으로 날아가겠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트위터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트위터는. 우퍼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봅시다. 트위터 얘기를 한다. 결론적으로 트위터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트위터는 여기다가 볼게요, 트위터는. 트위터가 여기 있고, 트위터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트위터 4개로 봤죠, 그렇죠? 4개로 본다 그러면, 트위터는 이거는 위로 5도, 다 위로 보는 거야. 4도, 3도, 이거는 정해놓은 거야. 그럼 트위터는 위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아까 트위터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맞춰줬어. 그럼 크로스오버 대역 일로 날아가겠죠? 우퍼도 가운데 있어도 우퍼가 만약에 이게 가운데라고 하면 우퍼도 이거 가운데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트위터는 어디로 날아갈까요? 트위터는 위로 날아가요.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5kHz 이상은 위로 덮보고 있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오버 대역하고 우퍼는 내 쪽을 보고 있고. 저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로 볼까요?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꺾은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제일 무식하게 우퍼 요 밑에 있어. 그렇죠? 트위터에 이렇게 놨어. 이렇게 해서 볼게요. 우퍼 대에서 어떻게 날아갑니까? 3kHz 이하에서 우퍼는 위로 맞죠, 그렇죠? 우퍼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죠? 크로스오버 대에서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되니까 크로스오버 대 아래로 잡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트위터는 어디 날아갑니까? 트위터는 또 위로 올라가겠죠. 트위터는 위에서 위로 안 되면 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거는 크로스오버 빼고는 괜찮죠. 다 위로 가니까 일반적으로. 저게 우리가 박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러면 트위터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 녀석들은 아까 위로 본다 그랬죠, 그렇죠? 위로 그렇지. 그래 느끼는 거는 여기 옆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또 치우치 이렇게. 어떻게? 13도. 옆에 박히면 옆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트위터가 여기 아니고 여기 있으면 소리가 일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놈들은 위로 한 5도 꺾이면서 옆으로 13도 가니까 얘는 뭐 이렇게 날아가겠죠, 소리가.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에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코일에 들어가면.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트위터를 그래서 저렇게 그 직사각형 팩트에다가 하면 안 좋은 거예요. 트위터하고 저런 것들을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BMW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공처럼 에다가 박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저번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BMW 보면 이렇게 작은 공, 중간 공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단 무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치우치지가 않죠. 왜? 횃불이 없잖아. 지금 이 이야기는 저는 직사각형 박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거의 무지하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닝 윈도우에서도 성능 좋고 소리가 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일자 횃불에다가 딱 박는 순간 한쪽으로 날아가는 거지. 아니 위로 날아가든지. 그래서 이게 트위터다 그러면 박스 위에다 올리는 거 있죠. 올리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뭐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지향성 입장에서 본다고. 이런 게. 이해가시죠? 저거는 저런 박스일 때 이야기. 지금 6m 박스일 때 이야기인데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쭉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쑥 빠져.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많은 고민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딱 고민인데 이 다음부터 더 고민은 뭐가 있냐고 하면 바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붙으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전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트위터로 가는 신호와 고프로 가는 신호 자체가 이제 전달 속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도 되고 막 그런 대부분 이제 스피커가 위아래로 바뀌면 위아래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 스피커가 트위터 오고 옆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쪽으로 쳐바뀌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위아래로 많이 높기 때문에 위아래로 또 쳐바뀌는 건 또 달라집니다. 그게 방사 패턴이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이것만 보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대역에서만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트위터가 여기 바뀌는 순간 예를 들면 뭐 6kHz 이상 무조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6kHz 이상 크로스오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지가 요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깝네. 만약 여기 있다고 트위터가 여기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나왔겠죠, 그렇죠? 위로 좀 오면 위로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가면 위로도 꺾이고 옆으로도 꺾이는 거 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km 밑에 4km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를 봐서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게 이제 이게 패시브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까지 같이 다 결합돼가지고 어디 날아갈 건지 위아래 어디 날아갈 건지 정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저주파수로 이제 얘를 가는데 얘하고 또 크로스오버 되는 얘는 1km까지 나오면 또 섞여가지고 나오겠죠. 1km 예를 들면 밑에 한 500Hz다 그러면 얘는
아래쪽에 박혀 있어?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박스였다고. 그게 6도 차이, 뭐 10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하면 내가 아까 이제 아까 사운드 미러 방식 있잖아요. 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있어. 그러면 6kHz 이상이야. 이거는 무조건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한 10도 정도 깎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야 돼. 그럼 위아래는 어떻게 날아가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까지 같이 봐야 되겠네요. 내가 다 뜯어봐가지고 다 봐야 되는데 재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수평 방향에서는 대충 어디로 날아갈지 이게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미들에 이제 미드하고 하이를 수평 방식으로 놓으면 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김용식 박사에다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요런 데다가 유닛 딱 박으면 거의 무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거의 있잖아요. 어텐션도 없이 있잖아요. 그 20Hz까지 있잖아요. 거의 한 1, 2dB 차이로 다 해요. 굉장히 좋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날라오는 반사음도 있잖아요. 바로 오는 거랑 음색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게 좋은 거라니까. 이거하고 이거 음색이 달라. 그럼 뒤에 들 거잖아. 이거 다 파닥 계속 더해지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사운드 이미지에 반종영을 미친다니까. 똑같아. 예를 들면 대해주는 음색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지하게 최고 좋은 거예요. 내가 있으면 모든 방향을 에너지 다 들어온다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듣는다고 하면 그게 음색이 다 똑같아. 처음에 들어오는 놈이나 뒤에 들어오는 놈이나 음색이 같으면 제일 좋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몇 킬로를 기준으로 토인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다 그러면 저주파수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저주파수는 토인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중요한 건 이제 크로스오버 대역하고 그 위에 대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주파수가 직진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3kHz 이상 이게 거의 차지하는 거니까. 우퍼는 일로 보나 우퍼 전혀 똑같잖아요. 음색도 똑같고. 이제 트위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넣는 거야. 옛날에 NS 때는 이렇게 놨어요. 이제 이거 생각 좀 발휘해야 돼. 이거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넣는 사람이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트위터가 밑으로 가니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보제니까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내 이야기는 크로스오버 대역, 그 위에 대역, 아래 대역이 어디로 날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바닥에서 노는 개념이 있잖아요. 바닥에 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트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듣는 트위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고 하면 요 길이가 한 3cm잖아요. 3cm 밑에는 요 밑에 하나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미러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색이 별로 안 좋아져. 이게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오는 거하고 여기서 튕겨 나오는 놈이 하나 더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트위터가 요 사이 거리가 좁게 있잖아요. 트위터가 최대한 바닥에 붙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우리가 그라운드 플랜 측정할 때 마이크를 바닥에 붙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본다. 그래서 PSD의 미니 스트라투스라는 투웨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파가 트위터 아래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저렇게 해서 들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짜 위로 좀 이렇게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트위터 위치도 여기 밑에다 이렇게 트위터를 어디다 뜨나 위에다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위로 보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밑에다 놓고 약간 위로 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듣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소리가 날아가는 방사 패턴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위터 시작될 때 있잖아. 트위터가 중앙일 때하고 치우칠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차이가 뭐 그 차이가 작아지잖아. 1.82, 1.1dB 차이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가운데보다는 옆이 좋은 거지. 그러면 편차를 출력이는 건 줄어들겠죠, 그렇죠? 대신에 소리는 옆으로 날아가거든요. 정면에 들을 때 편차를 줄여 그냥 내한테 오고 그냥 옆으로 날아갈 거냐, 그건 두 개 듣고 내가 골라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렵지. 나는 내한테 좀 들어오더라도 나는 평탄하게 하고 싶어. 그럼 옆으로 막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옆으로 들으면 되잖아. 예를 들면 그렇지. 녹음실처럼. 내가 정면에서 안 들으면 옆에 좀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NSTM 같은 애들이 나온 거예요. 70년대 때 사운드 미러가. 그쵸?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옆으로 좀 났어? 옆으로 나오니까 평탄도가 좋아졌죠. 그쵸? 좋아. 나는 대신에 0도에서 안 듣고 10도에서 옆에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평탄도도 좋아지고 뭐 그냥 다 좋아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애들 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때 녹음실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미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다 했던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이게 트위터가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정축은 너 별로 안 좋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선생님이 한다고 그렇지? 트위터가 있으면. 그런데 이 음색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량이 같다 보니까. 그럼 뭘 택하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래? 요거 할래? 요거 하고 여기 막을래? 요렇게 보고 여기다 막을래? 뭘 택하겠어요? 그치. 녹음한 엔지니어는 이게 딱 답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 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 들을 때는 내가 좀 원거리에서 듣잖아요. 파필드에서 들을 거기 때문에 이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쪽은 비대칭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음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든다고 돼 있어요. 내가 스위트 스팟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하는 이런 입장이고 저 앞에 들어야 되는 입장하고 그때 가까운 데서 있잖아요. 리어필드에서 그거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가정에서 있잖아요. 온갖 반사람들 다 들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어디가 날아갈지 모르는 것도 전부 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날아가는 거죠. 선언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트위터 이런 계열들이 센터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는 응답이야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뭐 가정용 옆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워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저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나한테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 한 것뿐인데. 이해가시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운드 미러가 왜 생겼느냐? 그렇죠? 저주파수가 날아가는 방향, 크로스가 돼서 날아가는 방향, 트위터가 모이면서 날아가는 방향은 다 다른데 그런 것 없애주려면 이렇게 직사각형 래플보다는 렉탱귤러 래플보다는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어 뭐 아니면 뭐 에그타입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 그래서 BMW 같이 있는 우파고 트위터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우퍼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별로 큰 영향이 없었죠. 워낙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퍼가 100에서 된다고 하면 반향이 3.4m예요. 3.4m가 이게 무슨 이게 왜 중요하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보다는 R이 있는 아니면 뭐 원형 이런 저런 제품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 저런 거를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운드 미러 방식 있잖아요. 저거는 근접해서 레코딩 들을 때, 그러니까 정축에서의 응답을 또 잡으면서 나를 스피커가 나를 안 바라보게끔 해가지고 내가 이제 녹음실에서 정확한 음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사운드 미러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정면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방사 패턴이 대칭적으로 날아가는 것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들을 때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퍼 트위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대칭적으로
가로 세로 다 대칭적으로 날아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호한다. 근데 이제 위보다는 특히 이제 좌우에 대한 대칭이 중요하게 되었죠. 좌우. 그래서 트위터가 이제 센터. 위아래는 이미 대칭이 안 되죠. 여기 또 이가 차이 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위에 올라가는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수업에 들을 때 영향이 좀 적으니까 적어도 좌우로 가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이 트위터가 가운데 오는 게 좀 더 상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뭣도 모르고 만든 거예요. 나는 그냥 정면에서 헤더의 영향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나도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 내가 만들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데 이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는구나. 왜 이게 또 가운데 있는 것들도 체험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왜 저걸 가운데 하지? 저건 기본인데 왜? 그럼 이게 정면에서 이게 좀 멀뚱멀뚱할 텐데. 아 그런데 이게 녹음할 때 리허설 때 듣는 거하고 음악이 좀 다른 거구나. 저도 그러니까 나도 DMDM 알 때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저거 만들 때는 내가 저렇게 만들면 안 돼요. 녹음용.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는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그건 진짜 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징을 잡으면 실제 청지실에 듣던 이미지가 달라. 너무 몰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들도 모르고 막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엉망이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외국의 유명한 동영상 로키 마운틴 오디오 페스티벌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그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강좌. 그걸 한번 보니 그거 이야기했더라. 그 스테레오 파일 그 편집장 존 아틴슨이라는 사람이 한 거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이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엉망이 돼가지고 음악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좋은 스피커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뭐 소스 자체가 나빠져 버려 보니까 소스가 좋아야 좋은 스피커가 이게 좋은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게 생태계가 구성이 되려면 녹음 엔지니어가 좋은 스피커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레코딩하고 제대로 마스터링이 되고 그 소리를 가지고 좋은 스피커 들으면 소리가 잘 들린다. 근데 이미 원음 자체는 너무 많이 왜곡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것도 몰라. 뭐 어떻게 듣는 것들은 모르고 막 이렇게 넣어버리면 좋은 스피커가 이제 그 좀 나쁜 스피커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너무 잘했대. 근데 막 에너스테이닝만 눕혀가지고 막 이상하게 듣고 이렇게 되면 뭐 겨우 음색을 맞출 수 있지만 음상이라는 것도 또 다른 거거든요. 이제 사운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막 원래는 이만한 상이 이렇게 돼가 나온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다 무슨 뭐냐 하면 그거는 직접 음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반사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색깔이 확 달라지고 나면 이제 그게 요만한 이미지가 선명하게 안 비치고 이미지가 뿌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운드 이미지는 직접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옆으로 날아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직접으로 날아가는 것들은 내가 설령이 나쁘면 지가 기가 좀 막다고 하면 EQ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거 어떻게 잡을까, 그거를? 사운드 엔지니어 그렇지 않아? 네. 뭐가 그런데 절다가 막 그래. 녹음 엔지니어들이 제일 최연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스피커하고 그쵸? 나는 모든 거 저게 무조건 믿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잖아. 근데 저게 믿을 만한 놈인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스피커가 제일 커. 앰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스피커라고 믹싱 콘솔 그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스피커가 왜곡을 최고 많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스피커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잘 들어야 된다고. 이정민 씨 그런 이야기 막 하고 싶었지? 응. 나도 하고 싶었는데 님 너무 잘하냐고. 난 너무 못해요. 지적질만 할 줄 아는 건데. 그래서 이거 거울 이미지 스피커가 유행 지금 70년대예요. 그리고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피크로 친 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녹음실에 가보니까 처음부터 야마하 NS테렘이야. 그 소리 되게 안 좋은데. 그래 왜 NS테렘을 듣죠 그러니까 다
다른 데서 다 이걸 듣는데요. 진짜 억수로 잘 나가고 소리도 이미징도 너무 안 좋은 저거를 아마 그때 만드는 음반들이 아마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좀 많이 달라지던데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게 너무 아트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스피커를. 누가 쓰면 그냥 나 그거 쓰는 거 아무도 그 생각 안 해보는 거. 그게 과학적으로 이 소리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별로 고민이 없어. 뭐 그래미상에 누가 탔다 들어가면 그거 막 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누가 탔다 들어가면 이거 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예를 들면 좋았어. 어떤 상을 많이 탄 사람이 좋았어. 그러면 그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한번 따져보고 이래서 이게 좋았구나 알고 그걸 쓰는 거는 또 좋은 거지. 그런데 아무 무차별적으로 막 타노 이번에 유행하는데 타노 막 썼다가 뭐 이거 뭐 그 다음에 이거 BMW 막 썼다가 제네렉 썼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기도 나와 있는데 기준이 되는 원칙은 수직 및 수평 극응답을 가능한 대칭적인 의식입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웨이 미드레인지 배치에 대한 에스페리 효과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드레인지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결론적으로 미드레인지도 트위터하고 비슷해요. 왜냐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드레인지는 한 발 아니고 두 발 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두 발 달면 어떻게 되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대한 이야기야. 결론은 두 발 달면 영향이 이렇게 조금 사그러들어요. 확 기는 게 조금 쉬는 게 있어요. 대신에 이제 똑같은 걸 두 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간섭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절대 많이 달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 서울대 엔지니어링 그 엔지니어링 동물 맨 꼭대기에 중국집이 있던데 엔지니어 하우스. 엔지니어 하우스. 거기에 어떤 돈 많은 아저씨가 아마 그 양반이 노키아 TMC 사장이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맥킨토시 스피커를 있잖아요. 한 3m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있고 트위터도 막 이렇게 받는 타워 형태로 이런 걸 사가지고 딱 들어봤는데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그 소리가 엄청 이상한 거예요. 비싸다 그러더라고. 저는 거 혹시 알아요? 타워형 쫙 돼 있는 거. 저거 소리 아주 개판입니다. 저거. 많아지면 좋아칠 수가 없어요. 지향성만 생기고 내가 옆으로 조금만 지워치면 있잖아요. 음향학적으로 조금만 접근해보면 뭐 이거 DSP 할아버지를 쓰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저거 설치 친구는 우리 동영상 안 보겠지? 이거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레인지를 가지고 자 넣는 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미드는 어떻게 되냐? 미드. 그림을 그려보면 되잖아요. 똑같아. 미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미드라 말하면 한 4인치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4인치 정도 되는 거. 제일 중요한 대역이겠죠, 그렇죠? 오클이 제일 중요한 대역인데 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도 미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한 5도에서 한 3도 정도. 이건 아까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가 않고 만약에 이 미드가 가운데에 이렇게 있지 않고 만 옆으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또 몇 도더라? 13도였나? 한 10도 정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트위터랑 비슷하죠, 그렇죠? 미드레인지도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3웨이 넣는 거 보면 있잖아요. 미드레인지 있잖아요. 3인치, 4인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느냐. 트위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근데 날아가는 게 조금 이제 양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 붙인 거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미드레인지죠. 위에 놓고 조금 밑에 놓고 더 밑에 가운데 놨죠,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치우쳐가지고 여기 놓고 뭐 여기 놓고 이런 거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발짜리 놓은 거, 두 발짜리. 센터에서 두 발로 해가지고 위에 놓고 가운데 놓고 그리고 또 측면으로 해서 위에 놓고 가운데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센터. 그쵸? 두 발짜리는 어떻게 되지? 똑같다는 거지. 두 발짜리가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근데 그 치우치는 그 각도가 조금 줄어드는 거,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2인치짜리를 갖다가 2개 달아주면 있잖아요. 좀 한 개보다는 좀 더 평탄한 응답이 나와요. 4.2인치 한 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평탄해서 이제 어째서 막 간섭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평탄한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퍼 한 발이거든요. 4.5인치, 미드레인지 4.5인치 하나고 요게 이제 4.5인치 센터가 있는데 위에 박았을 때 그 다음에 미드 박았을 때 중간에 박았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미드가 좀 바뀌도 그렇죠. 여기 가운데요.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이렇게 4.5인치는 약간 미드인데 옆으로 옵셋시켰을 때 측면에 박았을 때 차이가 좀 적죠. 이거보다는 차이가 적잖아요, 그렇죠? 적게 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4.5인치 특성이 이런 간에 비해서 아까 5.2인치 2개 붙인 거 있잖아요. 5.2인치 2개 붙인 특성은 5.87 정도 87? 이거 아까보다 더 평탄해졌죠. 2개 붙이니까 조금 더 평탄한 쪽으로 간다. 그런 거보다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이게 두 발짜리를 센터에 붙이는 것보다 옆으로 치우치러 붙이는 게 이게 좀 출력임이 적죠. 2.3이 1.6으로 가고 뭐 2.9가 1.0으로 가고 출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개 박을 때도 마찬가지고 센터보다는 옆으로 가는 게 더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미드레인지나 뭐 이런 것도 두 발 쓰는 이유는 뭘까요? 또 출력임을 좀 줄이려고? 출력 때문에 그런 게 더 크죠? 한 개 있으면 타버리니까. 2개 하면 어쨌든 파워가 나눠질 거니까 2배로 더 큰 출력 내릴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측면에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낫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측면에 놔두면 소리를 킨다는 거죠. 출력은 좀 더 잘 견딘다는 얘기고. 그게 나오니까 뭐 5도씩 기울고 3도씩 기울고 하는 것도 다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피커가 간격이 아까 2발짜리 였잖아요. 2발짜리가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간격은 이게 2개가 나오죠. 이게 있잖아요. 둘 사이의 간격이 하나는 둘 사이의 간격을 있잖아요. 한 파장 정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4파장 간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음색이 있잖아요. 뭐 소리 나가는 패턴 들쑥날쑥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더러운 소리로 바뀌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유닛들 간격은 뭐 내가 도발한다고 잠깐 붙여서 이렇게 내가 이거는 이거 놓잖아요. 아까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달면 소리 들었냐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 것들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끝하고 끝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하고 뭐 경우의 수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가도 소리가 이렇게 싹싹 바뀌면서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딱 정면 있잖아요. 정면에서 소리 괜찮겠죠. 그리고 지향수는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민방위 사이렌 할 때 민방위 사이렌 스피커를 한 개만 설치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봐도 윙 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게 막 많이 달아주면 있잖아요. 소리가 커지죠. 이거 막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7단까지, 8단까지 달아주는 거야. 근데 크레임이 들어온 거야. 안 들린다 우리 집에. 그래 보니까 많이 달아주니까 있잖아요. 정면에서는 잘 들리는데
이게 우리가 좀 아파트 같으면 높은 층에 납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보면 하나도 안 들리는 여기는. 왜냐하면 또 특히 사이렌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단음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들렸다가 이 소리가 저기가 하나도 안 들리고 13층에는 들리는데 뭐 5층에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밍 형태예요. 비밍. 대구광 스피커 엄청 많이 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샤프하게 날아가요. 옆에 있으면 음색도 이상해질 분들은 소리도 확 작아지는 거지. 스피커 많아지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많아진다는 말은 거고 이게 다 이렇게 스피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정면에 있다. 그러면 요것에다 도달 시간이 다 똑같죠. 그럼 여기서는 굉장히 소리가 크고 좋아요. 야, 이렇게 샤프해진다고. 여기는 왜 떨어지냐?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녀석이 까먹고, 요거 날라오면 얘가 까먹고, 얘가 까먹고, 또 이거 날라오면 얘가 까먹고, 다 까먹는 거야. 여기 가면 있잖아요. 요거하고 얘서 까먹고, 얘 다 까먹는 거예요, 서로. 경고차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다 더해지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더해진다고 쑥쑥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피커가 예를 들면 3개만 원하잖아요. 3개만 원하면 이렇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4개 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가 5개 원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거 원해지면 샥 해지. 여기서 안 들리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음색이 나쁘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안 들리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네가 1kH만 했다고 하면 여기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kH 말고 음악을 들었다고 볼게. 그러면 1kg, 2kg, 3kg, 4kg, 5kg는 안 나오고 1.5, 2.5, 3.5, 4.5는 잘 들리는 거니까 음색이 막 EQ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바뀌는 그게 컴퓨터링인 거죠. 옆에서 그렇게 들으면 여기서는 다 잘 들리다가. 그래서 음색이 개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피커사의 간격을 절대 널림하면 안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달아줘도 안 되는 거죠. 많이 달아줘. 그러면 비밍이 생기고 간섭 현상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링이라는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간섭 패턴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초창기에 트위터 이렇게 막 이래발박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 소리 안 나요. 그럼 내가 조금만 바뀌면서 우리 속속속속 바뀌게 이런 식으로 가보면 그래서 트위터는 웬만하면 한 발 박아보는 게 좋은 거지. 트위터 많이 박으면 트위터 이렇게 촥 하잖아요. 그러면 샥하게 뭐가 날아가겠죠. 내가 무형실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들으면 반사된 게 있잖아요. 경고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소리 안 나온다. 특히 트위터는 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축축축축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컬러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트위터는 한 발인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다플리토 방식 있잖아요. MTM 이런 방식이 하나씩. 내가 그러면 트위터를 왜 여러 개 박아줬냐? 트위터도 큰 출력해야 되는데 트위터 한 발까지 하면 타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큰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트위터를 여러 개 달아줄 때는 트위터에다가 크로스오버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위터는 20kg까지 다 내주고 어떤 트위터는 8kg 밑에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간섭이 8kg 이상 안 생기게끔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출력도 되면서 이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고 그냥 트위터니까 다 열어줘 버린다. 밑에 하이패스 필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컴퓨터 때문에 음색이 나빠져. 여러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게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건 동일 유닛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말씀. 그렇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여기 가면 이상하게 됩니다. 특히 반응이 짧기 때문에 고주파수 반응이 짧잖아요. 조금씩 바뀌는데 음색이 다 바뀝니다. 동일 유닛이 아닌 뭐 각각의 어떤 크로스오버로 이제 서로 이렇게 주파수 대역대가 분리가 된 그건 좀 나은 거지. 좀 나은데 같은 대역이 나오면 그 대역이 동일 스피커면 완전히 이 스피커 내들은 모든 대역에서 다 컴퓨터에 걸려버릴 거잖아. 특히 트위터는 아까 대역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웨이 그 WCW하고 2웨이 WCW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나보면 WCW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하고 예를 들면 이게 6인치 이게 1인치 6인치
6인치, 1인치, 1인치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풀 레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얘를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하고 예를 들면 3kHz 크로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는 3kHz 밑에 나올 거고 이 두 개는 이건 3kHz 위가 나오겠죠. 이 소리하고 이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거는 3kHz에다가 크로프를 시켜서 3kHz 밑에가 나와요. 그쵸? 이거는 이제 3kHz 이상이 나오겠죠. 0kHz 이상. 비트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1.5kHz 밑에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플 스텝 때문에 이렇게 쑥 떨어져 버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것만 채워넣어 주는 거. 이 녀석이. 이 두 개 소리가 뭐가 더 좋겠냐는 거. 이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양반이. 주파수 평단 들어보면, 정면에서 평단 들어보면 이게 더 좋겠죠? 왜냐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닛을 이런 걸 샀어. 유닛을 샀는데, 템플에 넣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쵸? 이게 빠져버린다니까, 템플 스텝 때문에, 그치?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넣어준 거예요, 그쵸? 2.5. 이걸 넣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그치? 이렇게 해줘가 듣는 소리, 정면에서는 이것이 좋겠죠? 근데 이 녀석은 똑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쵸? 이거는 페플 스텝 그대로 있는 거니까 두 개만 달아놓은 거잖아요. 한 개도 이렇게 나오고, 밑에 거도 이렇게 나오고, 위에 거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방식은 한 개 오퍼는 이렇게 나오고, 밑에 오퍼는 이렇게, 이게 한 대중 하나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밑에 채워준 거라고. 그러면 이 정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평탄한 거다고. 주파수 성이 이렇게 훨씬 더 평탄하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걸 넣는 게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거는 대칭적으로 날아가거든. 내가 무형실에서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 같이 듣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방향, 정면 각도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각도가 나중에 다 같이 종합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이 둘 사이에 이게 간섭이 더 적겠죠. 이건 되게 좁으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어쨌든 이게 더 대칭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미징이 더 좋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써요. 이건 다 쓰지. 그러니까 2.5W보다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방식의 음질은 매우 비슷했지만 2.5W의 방식이 표준형 WTW 방식에 비해서 지각된 이미지 깊이가, 이미지 뎁스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지금 그래서 그 가상봉 추천이 특히 녹음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가정에 할 때는 약간 다르네요, 가정용. 근데 가정용도 괜찮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5A WTW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까 3km 이상 나오고 여기는 1.5km만 나오는 거죠. 이건 3km까지 나오는 1.5km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1.5km 아니니까 하는 거. 한 500Hz 정도 밑에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한 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용답은 이렇게 계산한 답이 쑥 만들어졌죠. 예? 이거는 뭐냐고 하면 가상 동축인데 이거 이렇게 쑥 켜졌잖아. 이게 2.5에 이렇게 켜졌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소리도 좋아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청실에서 주간 평가를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그 소리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아까 WTW 정축에서 된 거고요. 이게 2.5의 정축에서 된 거거든. 그렇죠? 이게 뭐냐고 하면 2.5의 수평이에요, 수평. 이게 이제 0도, 15도, 30도에 대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5의 수직인 거고, 근데 이거는 이건 위쪽 방향이에요. 위로 0도, 15도, 30도인 거고, 이거는 아래로 0도, 15도, 30도예요. 0도, 15도, 3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올려볼게요. 그렇지. 요거하고 이거는 있잖아요. WTW인데 이거는 위쪽으로 0도, 15도, 30도, 이건 아래쪽으로 0도, 15도, 30도예요. 두 개 비슷비슷하죠?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한 데에 반해서 수직 응답이 2.5L 같은 경우는 얘는 2.5L인데 위로 가야 돼요. 위로 0도, 15도, 30도예요. 위쪽으로 0도, 15도, 30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0도 15도, 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30도거든요. 이거 날아가는 거하고 여기서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칭성을 좋아한다니까, 대칭성. 그래서 이게 WCW고 이게 2.5A인 거예요. 그렇죠? 수직 방향 위아래 이거 위하고 아래요. 딱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면 근데 이게 더 나쁘다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많기는 하지만 있잖아요. 많기는 하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거야 완전 대칭인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저 보면 딱 접힌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소리가 날아가면 그렇게 사람이 느낄 때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렇게 이게 좋나 예를 들면 이것만 본다고 하면 모든 게 만약에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 이거보다 이게 낫겠죠. 2.5가 낫겠지. 그 뒤를 고려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 뒤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이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저쪽부터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뒤에 있는 반사음들이 있잖아요. 좀 더 일관적으로 음색이 바뀌지 않고 일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뺏긴다. 그 사람의 위치감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오고 뒤에 100만 가까이 들어오는데 100만 가까이 눈에 가면 팍 들어오는 게 그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제 한 개 한 개 그거 임펄스 있잖아요. 이것들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음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이게 이미지가 막 이렇게 뿌여져 커지고 뒤로 밑비가 안 이런 것들이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총을 빵 쏘면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팍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요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20 플러스 15도 마이너스 15도 이런 것들이 또 음색이 같아 있는 음색이.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것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가지고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EQ는 또 해주면 돼. 약간은 선형은 내가 EQ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뒤 오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A WTW 센터 채널 스피커에 대한 녹화가 안겨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써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써요? 홈시어터 스피커 보면 센터 채널 이렇게 많이 하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홈시어터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은 레프트든 이게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TV가 있으면 내가 홈시어터까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코스로 내가 끝내려고 뒤를 알아서 보세요. TV가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 방식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 이미지 높이도 똑같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고 음색도 똑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톨보이를 놓고 이거는 푸시얼프 놓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마누라한테 혼나지. 야,
TV가 옆으로 누워있으면 스피커 옆으로 누워있어야지. 오빠는 그런 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놓는 게 되지. 이제부터 이제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똑같이 녹음 스튜디오 옆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도 딱 여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딱 여기 있는 사람 정면은 여기만 해. 대가리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머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 싹싹 바뀌어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요. 컴퓨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게 이제 근데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멀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내가 이 조금만 움직이면 있잖아요. 움직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뭐 이게 여기는 내가 이렇게 놔놨어요. 찌는 여기 들어. 찌는 좋겠지. 애 여기 들고 마늘 여기 들어요. 마늘 들으면 이제 이상한 거지. 여기서 다이얼로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조인성 목소리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친구처럼 들려요. 조인성이. 뭐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는 절대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보세요. 이게 학생 느낌 이렇게 나와요. 옆에 좀 하면 이게 이제 스피커를 5인치 있잖아요. 이것이 한 10cm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확 이게 0도, 15도, 30도 이렇게 되고 쑥쑥쑥 빠지는 거죠. 그럼 이게 조인성이 신부 목소리를 안 바뀌었습니까 이거? 이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걸 어떻게 들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신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 때 참 신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응이라는 거, 어댑테이션이라는 거 아니에요. 야씨 그러면 뭐 콘서트를 가가지고 여기서 듣다고 여기서 듣는지 자리 완전히 개판인데 저 어떻게 듣느냐고 놀랍게도 1분만 지나면 있잖아요. 바로 적응이 돼요. 사람의 청력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 그게 나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별로 나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감 테스트를 할 때 오랫동안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스피커를 듣다가 나쁜 스피커를 막 듣잖아요. 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있잖아요. 익숙해진다 그래요. 어댑테이션 적응이 돼가지고 다시 좋은 거 들으면 좋은 스피커가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 한 몇 초간 간격으로 탁 듣고 싹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지. 그게 굉장히 나쁘냐 좋냐 그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좀 더러운 자리 조금 이제 안 좋더라도 그냥 그런 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금방 사는 거예요. 청력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댑테이션 하는 것들을 그게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수분 차이, 1, 2분 차이. 긴 사람은 5분도 있고 또 1분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런지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댑테이션. 겪어봤는데요. 자주 겪고 맨날 테스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걸 많이 들으면 더러운 데 익숙해지는 거야. 좋은 걸 들으면 좋은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뭐 계속 음악을 듣고 있다가 있잖아. 좋은 거 들으면 저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플랫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저번에 빠진 걸 해가지고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듣다가 갑자기 이걸 들으면 있잖아요. 나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용어로 레이징이라고. 레이징이라고 그래? 레이징. 거기 이제 그 음향학에서는 그걸 갖다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요. 애들이 레이징이라고 해요. 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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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그 그리징 아저씨가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운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SR 엔지니어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게 더 좋아질 겁니다. 조금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느낀다라는 거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빅뱅 콘서트 갔었거든요. 메이든가 하는 거. 네, 메이든. 난리도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엄청 비싸게 그 뭐 한국에 왔으니까 뭐 관객들이 뭐 한국 고향 와서 너무 좋아요. 한 3분이나 외국인들이어서 여기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뭐 사용나라 아니면 뭐 니하오였다. 그래. 어쨌든 막 하는데 처음에 딱 음악을 들었는데 소리 너무 안 좋으면 이게 와 나 진짜 와 우리나라 음향 수준 저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다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 그 노래방 있잖아요. 그 받아주지도 못할 소리 디스토션한 거의 한 5% 이상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트위터가 막 저러다가 트위터 불나겠는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엄청 강하게 트는 거예요. 오픈한 거 좀 나오더라고. 그런데 좀 있으니까 난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와 신나고 막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애가 누구지? 지드래곤밖에 몰랐는데 다른 거 잘하더라고요. 판타스틱 베이비 하는데 막 같이 춤추고 뒤에서 난리도 아니야. 내 바로 옆에 양현석 앉아있고 그 앞에 싸이 앉아있고 진우션 앉아있고 뒤에 악정 뮤지션 뭐 이렇게 그 맨날 그거 애들 누구 뭐 이렇게 그 매니저 해가 나오네. 누구다? 유영재. 그래도 앉아있고 다 유명한 애들. 내가 로열스에 앉았거든. 그 레코딩 하는 거. 금방 적응이 된다. 하도 조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졸지 마! 졸리더라도 참으세요. 좀 서서 있잖아요. 배회가. 좀 쉬었다 할까요? 나도 힘든데.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다 하고 이제 혼 하면 돼. 거의 다 하고 혼 해달라고 그러면